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본 3대 편의점 중 하나인 로손이 지난 7월 대한민국 특허청에 로손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상표를 받기 위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난 5월에 일본 패밀리마트가 상표 출원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로손은 국내 편의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한 것일까요? 일본 패밀리마트와 더불어 일본에서 더 이상 확장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일본에 잘 나가는 대표적인 편의점 브랜드들이 이제 하나둘씩 국내 편의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기 위해 너도나도 뛰어드는 것일까요? 이랜드의 킴스 편의점도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가맹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던데 이건 뭐 대한민국 편의점 시장이 동네 북도 아니고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로손의 국내 편의점 시장 진출설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손이라는 편의점 브랜드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점포 이미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로손 편의점 모습인데 저는 실제로 일본에서는 가보진 못했는데 겉보기에 뭔가 올드한 이미지네요. 최근 어느 한 기사 내용입니다. 1 빅3 편의점 로손 한 특허청에 상표 출원 재상륙하나라는 내용인데요. 날짜는 24년 8월 1일 날짜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본 주식회사 로손은 지난달 대한민국 특허청에 로손이라는 상호를 출원했다. 현재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편의점 로손은 과거 국내에 진출한 바 있다. 약 3개월쯤 일본 패밀리마트에 이어 이번엔 로손까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호를 출원했다는 내용입니다. 편의점 로손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손은 1989년 현재 SPC 그룹이라고 하는데 테인 샤이니 그룹 계열사 테인 유통이 미국 데어리 마트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1989년 7월 광화문에 1호점을 오픈하여 국내 첫 진출을 시작합니다. 1호점의 모습입니다. 1992년 12월에는 100호점을 돌파하였고 코오롱 인수 전까지 약 290여 개 매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5년 2월 텐 유통이 코오롱 그룹에 300억 원에 인수되었고 이후 1999년 12월 롯데그룹이 운영하고 있던 세븐일레븐에 420억 원에 인수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250여 개의 로손 매장이 세븐일레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고 2001년 코오롱 그룹은 로손의 한국 사업권을 포기하게 되고 국내에서 로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로손이 곧 세븐일레븐인 셈입니다. 대신 일본에서 로손은 펄펄 날게 되는데요. 22년도 일본 편의점 업계 순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매출과 점포 수로는 1위 세븐일레븐, 2위가 패밀리마트, 3위에 바로 로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은 매출과 점포 수만 놓고 봤을 땐 세븐일레븐이 압도적 1강이고 패밀리마트와 로손이 2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패밀리마트와 로손이 대한민국에 진출한다면 일본의 편의점 업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모두 국내에 진출하여 피 터지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더 좋아지겠지만 말입니다. 코오롱이 로손을 인수하였던 1995년도에는 로손이 현재 CU인 패밀리마트와 현재 GS25인 LG25에 이어 업계 3위를 하고 있었고 당시 가치가 300억 원이었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로손을 인수하던 1999년도 12월에도 역시 로손은 업계 3위였는데 당시 세븐일레븐이 점포수 232개로 업계 4위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체 편의점 점포수가 약 2,800여 개가 있었는데 세븐일레븐이 로손을 인수하고 더욱더 공격적인 전개로 2000년도 말에는 드디어 업계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항상 합병으로 잠깐 잘 나갔던 세븐일레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는 배탈이 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과연 로손은 국내 편의점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패밀리마트는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일본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국내 편의점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들어온다면 저는 대환영이지만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본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런데 왜 국내 특허청에 상호를 신청했을까요?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국내에 아직 로손 이름으로 영업하는 곳이 경상북도 칠곡군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로손 북삼 인평점이라고 로또와 토토를 팔고 있는 그냥 누가 봐도 전형적인 개인 편의점인데요. 이 사장님께서는 이전부터 로손이라는 간판으로 영업을 해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 이 상호명으로 하셨는지, 정말 로손이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이게 잘못됐다기보다 패밀리마트나 로손이라는 브랜드를 누군가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해서 가맹 사업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게 되면 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상표권 등록은 단순 브랜드 관리 차원이라는 해석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로손은 2014년에도 국내에서 상표 출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상표권 존속 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재등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패밀리마트와 로손이 국내에 들어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만약 들어온다 해도 저는 두 팔 벌려 환영을 할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CU와 GS25가 압도적 2강이기 때문에 배가 불렀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 들어 점점 갈수록 상생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경쟁점이 나타나야 정신을 차리지 지금처럼 계속 흘러간다면 상황이 나아지기는 힘들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이 와중에 하반기에 국내 편의점 시장 진출이 정말 유력했던 이랜드의 킴스 편의점이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최근 기사 내용입니다. 킴스 편의점 사업성 면밀히 검토 중, 편의점 사업엔 신중한 이랜드. 킴스 편의점 하반기 가맹점 확장보단 사업성 재검토.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이랜드 리테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킴스 편의점이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밸류 단계로 진입한다. 이랜드는 킴스 편의점 확장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리테일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적인 사업성을 재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킴스 편의점을 오픈하여 하반기 가맹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까지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다방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식으로 킴스 편의점이 가맹 사업을 위해 사업성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킴스 편의점은 편의점이 아닌 마트와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담배권이 없어도 되고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의점 인근에 40~50평 대형 평수로 오픈을 하게 되면 편의점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길 게 뻔합니다. 지금 편의점은 GS 더 프레시와 같은 SSM이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SSM은 안 그래도 원래 편의점과 마트 사이에 껴있는 애매한 업태에서 요즘 정말 핫한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킴스 편의점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맹 사업을 하게 될지가 궁금한데 지금 현재 컨셉으로는 사실 답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로손의 국내 편의점 시장 재진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일본도 포화 상태이지만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본 편의점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진입을 하기에는 쉽진 않겠지만 현재 이강 체제를 무너뜨릴 만한 정말 강력한 편의점 브랜드가 어디를 인수를 하든 새로 진입을 해서 편의점 업계의 판도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날이 어서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가 없어서 못 판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갑자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편의점에서는 이미 발주 중단이 걸려서 발주도 못하고 급하게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는 건 아닐까 참 걱정이 됩니다.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점주님들께서는 자가진단 키트를 넉넉하게 발주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과거 코로나 시절을 생각해 보며 어떤 상권에서 편의점 창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